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법 지우쌤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사실 등위 접속사는 병치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등위 접속사를 공부할 때는 병치 구조와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돼서 앞에서 간략하게 등위 접속사와 등위 상관 접속사만 이야기를 잠깐 했었고요. 종속 접속사 오늘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종속 접속사는 기출문제 출제 비중도 매우 높고요. 종속 접속사의 종류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는데 저는 이 교재에서 여러분과 함께 출제되는 종속 접속사를 종류별로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포인트 1이 종속 접속사와 문장의 구조 확인입니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종속 접속사가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럼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야 되느냐? 문장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시면 됩니다.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전체 문장에서 종속 접속사는 주절이 있어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이루는 주절, 메인 클로즈를 결국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절에 속해 있는 종, 즉 종속절, 종속절은 주절이 없으면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종속절은 주절과 항상 함께 붙어야 되기 때문에 종속절은 주절이 있어야 이렇게 덩어리로 문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종속절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접속사와 절의 형태로 이루어져서 주절과의 관계를 통해서 역할을 결정하는 걸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속 접속사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체 문장 구조에서 접속사가 필요한 자리인지 먼저 봐야 되거든요. 접속사의 수를 체크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문장에서 이것만 제대로 찾아도 한 문제 그냥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접속사의 수를 체크할 때는 동사의 수에 마이너스 1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접속사가 하는 역할은 동사와 동사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동사가 이렇게 두 개일 때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사의 수에 마이너스 1을 하면 필요한 접속사의 수가 나오는 거죠. 한 문장의 동사는 반드시 하나 존재해야 되고요. 동사가 두 개인 경우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사의 밑줄이 있다면 혹시 접속사가 필요하진 않은지 혹은 준동사로 바꿔야 되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반대로 접속사가 있다면 접속사에 따라 동사의 수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의외로 이것 자체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문법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문제를 풀 때 문제 안에 접속사가 있거나 접속사의 밑줄이 있다면 접속사 뒤에 절의 구조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접속사의 이름을 최대한 활용해서 구조를 기억을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런지 접속사의 종류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접속사절이 전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와 접속사 뒤에 이렇게 붙어 있는 종속절이에요. 여기다 써줄게요. 종속절의 구조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종속절이란 subordinate clause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절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주절은 main clause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걸 보거나 영화를 볼 때 서브 남주라는 얘기를 합니다. 남자 주인공은 아니지만 비중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즉 주인공을 도와서 내용을 좀 더 재밌고 풍부하게 만드는 걸 서브 남주, 서브 여주 이런 말을 하죠. 어떨 때는 서브 남주가 더 인기가 많은 경우가 꽤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종속절의 존재 이유는 문장의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절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속절의 종류와 특징을 볼 건데요. 종속절이란 접속사를 반드시 포함한 절로 주절의 일부가 되고요. 주절을 기준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장 내의 역할이 결정이 됩니다. 자, 즉 접속사 플러스 절의 이 형태로 주절과 함께 붙어서 문장을 만드는 거죠. 종속절은 문장에서의 역할에 따라 명사절, 주어, 목적어, 보어, 즉 주요소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주절을 수식하는 부사절 기능이 있고요. 형용사절, 형용사는요, 여러분, 보어 기능은 없고요. 얘는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를 우리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는 여러분 중고등학교 정규과정을 통해서 정말 많이 들어보신 표현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종속절에 따른 접속사의 종류와 특징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종속 접속사의 종류를 여기 맨 위쪽에서 접속사의 이름을 최대한 활용해서 구조를 기억하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접속사의 종류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구조를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종속절의 역할과 종속절 접속사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명사절 접속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주격보어 역할을 하고요. 자, 뭐뭐 하는 것, 확실성을 나타내는 뭐뭐 하는 것이 이제 대시 있고요. 뭐뭐인지 아닌지는 whether과 if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that하고 whether, if 뒤에는 주어 플러스 동사 완전한 절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여기 이름을 좀 주목해서 볼게요. 어떤 접속사는 의문 대명사고 어떤 접속사는 의문 부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대명사 중에서도 명사절 기능을 하는 애가 있는데 또 어떤 애 이름은 관계 대명사가 되고 또 복합관계 대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대명사 이름이 붙은 접속사는 접속사이면서 자신이 이끄는 문장, 즉 절에 대명사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가 주어 기능을 하면서 접속사 역할을 하면 뒤에 주어 없이 동사구가 오는 거고요. 목적어 역할을 하면서 얘가 접속사 역할을 동시에 하면 뒤에 목적어가 없이 주어 동사 절이 옵니다. 즉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을 연결하게 되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의문대명사에 who, 누가 있고요. whom, 누구를 이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라는 이 접속사 뒤에는 맞아요. 주어가 없어야 되고요. 누구를 이라는 whom 뒤에는 목적어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대명사의 종류에 who, whom, whose, what, which가 있는 거고요. 의문 부사 볼게요. 의문 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 기능을 하고요. 부사는 문장에서 주요소가 아니죠. 그래서 뒤에 완전한 절의 형태가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 접속사가 접속사이면서 이끄는 절의 시간을 나타내며 when, 장소를 나타내면 where, 이유는 why, 그 다음에 방법이나 정도는 이렇게 how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와 복합관계대명사가 있는데 관계대명사는 위에서 제가 대부분 형용사 역할, 즉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관계대명사 중에서 what은요, 이렇게 명사절 역할을 해서 the thing that,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합관계 대명사는 whoever, whomever, whatever, whichever라는 게 있고 뒤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접속사가 하나의 이름만 갖는 건 아니구나, 이런 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형용사절 접속사는 보어 기능은 제가 없다라고 했고요.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만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접속사 이름이 관계대명사가 있고 관계부사가 있는데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가 이렇게 대명사 기능까지 하기 때문에 얘를 제외하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 명사절의 that을 봤는데 어머, 관계대명사의 that이 또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명사절의 who하고 whom, whose 이런 애들을 봤는데 어머, 관계대명사도 who, whom, whose, which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접속사가 하나의 역할만 하는 건 아니고 하나의 이름만 가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역할에 따라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 구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에 나와 있는 의문 대명사라는 이름을 가진 who나 whom, which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오듯
관계대명사 who나 whom, which 뒤에도 불완전한 절이 오는 거고요. 여기 that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that은 역할에 따라서 완전하다, 불완전하다가 나뉘는데 이건 뒤에 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의문부사에 where, when, how가, why, how가 있듯이 관계부사에도 when, where, how, why가 있죠. 같은 접속사인데 다른 이름을 가지고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뒤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절 접속사는요, 여러분 주절을 수식합니다. 대부분 접속사 뒤에 완전한 절이 와서 종속절을 이루는데요. 접속사의 종류에 따라서 이유인지 시간인지 양보인지 조건인지 양태인지 결과인지 목적인지를 나타냅니다. 자, 여기 자리에서 여러분 보시면 이유를 나타내는 자리에 because, since, as, in, then, now that이 있다. 이거 뒤에서 또 이제 확인할 거고요. 시간을 나타낼 때 when, while, as, since, as, soon as, before, after, whenever가 있는데 여기에 since, 여기에 since, 그리고 여기에 as, 여기도 as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하나의 접속사가 다양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다른 의미를 가진 종속절을 이끌기도 한다. 이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보셔야 되고요. 양보라는 건 뭐냐면 주절과 종속절의 내용이 서로 대립이 됩니다. 얘가 긍정이면 얘가 부정적인 내용, 얘가 부정적인 내용이면 얘가 긍정적인 내용으로 등위 접속사로 치면 but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있는데 자, 여기 자리에 while 있죠. 시간에 뭐뭐 동안에 여기에 while은 반면에 라는 뜻이고요. 어머나 여기 자리 여러분 whenever 있죠. 뭐뭐 할 때마다인데 자, 여기에 whenever라는 애가 양보의 의미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봤던 whoever, whomever도 부사절 기능이 또 있어요. 이거 뒤에 가서 우리 자세히 확인해 볼 거고 앞에 여기 복합관계 대명사에서 배웠던 얘네들 명사절 기능을 하는 얘네들이 여기서 보면 여러분 양보부사절이라고 그래서 whoever, whomever, whatever, whichever 요런 식으로 양보부사절 기능도 하게 됩니다. 조건은 if, unless, in case, on condition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on condition에 of를 지워주셔야 돼요. on condition of 하게 되면 전치사구가 되고요. on condition 주어 동사 하게 되면 이제 접속사로 쓰일 수가 있는 거니까요. suppose와 그 다음에 supposing 이라는 아이가 동사처럼 분사처럼 보이지만 접속사 기능을 하는 애라고 우리가 분사 파트에서 배웠고요. providing, provided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양태를 나타내는 부사절이 있죠. 자, 양태라는 건 여러분 뭐뭐처럼, 뭐뭐 하듯이, 뭐뭐 하는 마찬가지로 라는 뜻이 있는데 just as 구문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거고 여기 the way라는 애도 the way 주어 동사에서요. 여기 in이 생략된 채로 뭐뭐 하듯이 뭐뭐 하는 것처럼 뭐뭐 하는 방식으로 부사절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the way가 나왔을 때는 문장 구조를 통해서 얘가 명사로 쓰였는지 아니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쓰였는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just as 말고 여러분 그냥 as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as 뒤에는 생략과 그 다음에 뭐가 올 수 있다? 도치가 올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도치 파트 하면서 as의 생략도 같이 좀 봤으니까 도치 마지막 부분 특수구문 도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절은 so나 such, that이 되고요. 목적을 나타낼 땐 so that 이렇게 붙여 쓰거나 in other that이 되고요. las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hould 파트에서도 같이 봤었죠. 뭐뭐 할까 염려되어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해서요. rest 다음에는 주어 오고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이 옵니다 해서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조동사 should 파트에서 봤었던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접속사의 종류를 간략하게 봤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하나의 접속사가 하나의 기능이나 또는 하나의 의미로만 쓰이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빈번히 출제되는 접속사를 정리해서 그 접속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뒤에 어떤 구조가 오는지 그 부분을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